오랫동안 암호화폐 세계는 뭐랄까 두 개의 거대한 제국으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서로 다른 철학이랑 기술로 각자의 생태계를 만들어 왔죠. 그런데 최근에 이더리움 제국의 가장 중요한 관문, 거의 뭐 표준 지갑이었던 메타마스크가 오랜 경쟁 상대였던 비트코인 제국에게 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원래 되던 건 아니었나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거의 선전포고에 가깝다고 봐야죠. 선전포고라니요? 메타마스크가 나는 더 이상 이더리움만의 지갑이 아니다 라고 그냥 선언해버린 겁니다. 모든 블록체인을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금융제국을 만들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그 정복전쟁의 첫 타겟으로 암호화폐의 시조새, 비트코인을 딱 선택한 거고요. 아, 항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정복을 위한 계략이다.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더리움의 심장이었던 메타마스크가 왜 비트코인을 품었는지, 이 움직임이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서 당신이 웹3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그 거대한 야심의 속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네이티브 비트코인 지원. 이게 기존에 우리가 메타마스크에서 쓰던 랩핑된 비트코인, 그러니까 WBTC랑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이거든요.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당신이 가지고 있던 WBTC는요, 진짜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아, 진짜가 아니었군요. 네, 비트코인이라는 실물금을 금고에 맡기고 그 가치만큼 이더리움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발행한 금 증서 같은 거였죠. 아,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나라 안에서만 통용되는 일종의 종이 증서였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 증서 자체는 진짜 금이 아니고요. 정확합니다. 디파이 같은 걸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증서가 필요했던 거고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임시방편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 네이티브 지원은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더 이상 금증서를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의 메타마스크 지갑이 비트코인이라는 나라의 개인 금고 역할을 직접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개인 금고. 네, 중간에 다른 네트워크를 거치거나 증서로 바꿀 필요 없이 진짜 금, 즉 진짜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하고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교환권이 아니라 진짜 실물을 다루게 된 거군요. 그럼 제 지갑에 진짜 금이 들어온 셈인데 이걸로 예전에는 못했던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장 저한테 와닿는 변화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체감할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입 장벽이 극적으로 낮아져요. 이제 다른 거래소를 거칠 필요 없이 메타마스크 앱 안에서 바로 신용카드나 은행 송금으로 진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 그 복잡한 과정을 전부 건너뛰는 거군요. 보통 코인을 처음 사는 분들한테 거래소 가입하고 원화 입금하고 비트코인 사서 또 개인 지갑으로 옮기세요. 이 과정이 가장 큰 허들이었는데 그걸 한 방에 해결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초보자들한테는 거의 혁신적인 변화죠. 둘째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변화인데 이제 메타마스크 주소로 비트코인을 직접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더 이상 이더리움 주소랑 비트코인 주소를 헷갈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번 업데이트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게 바로 크로스체인 수합 기능이죠. 저도 이 부분을 보고 가장 놀랐습니다. 뭔가 분리되어 있던 두 세계가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당신의 메타마스크 지갑 안에 있는 진짜 비트코인을 단 몇 분의 클릭만으로 이더리움이나 심지어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 있는 다른 코인으로 직접 바꿀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이더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로요.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자산으로 바꾸려면 엄청 복잡한 브릿지를 써야 했고 이 과정에서 해킹 사고도 정말 많았잖아요. 네, 많았죠. 그런데 지갑 안에서 바로 된다는 게 기술적으로는 대단한데 혹시 보안 문제는 없나요? 기존 브릿지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메타마스크는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탈중앙화 브릿지 프로토콜들을 통합했어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물론 100%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가 직접 위험한 브릿지를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메타마스크가 검증하고 통합한 경로를 이용하니까 편의성이나 보안성 면에서 훨씬 개선된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아, 이전에는 단절된 섬이었던 비트코인과 거대한 대륙이었던 이더리움 사이에 메타마스크라는 거대한 다리가 놓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건 아니지만 훨씬 안전하고 편리한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셈이네요. 근데 이런 놀라운 기능들이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나라를 통역사 없이 연결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보이는데요. 기술적인 배경을 간단히 짚어보면 현재 메타마스크는 비트코인 주소 방식 중에서 전송 수수료 효율성을 높인 세그윗 방식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세그잇이요. 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바로 그 방식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메타마스크의 향후 로드맵을 보면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인 태프루트 주소 방식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태프루트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게 지원되면 저 같은 일반 사용자에게 좋은 점이 뭔가요? 그냥 기술 용어 하나 추가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태프루트가 지원되면 당신의 메타마스크 안에서 더 복잡하고 똑똑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비트코인이 전송되는 계약 같은 것들이요. 아, 예전에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비트코인 위에서도 구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도 훨씬 강력해지고요. 와, 그건 정말 큰 변화네요. 비트코인을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서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상상력을 더 발휘해보면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느린 결제 속도를 해결해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연동하거나 최근 시작을 뜨겁게 달궜던 오디널스나 BRC20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트코인 기반 자산들 있잖아요.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비트코인이라는 코인 하나를 추구한 게 아니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마스크가 이더리움 지갑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되려는 거대한 전략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움직임은 메타마스크의 명확한 멀티체인 전략의 연장선에 있어요. 이미 이더리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솔라나를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징이자 가장 큰 유동성을 가진 비트코인을 끌어나는 거죠. 이건 우리는 더 이상 특정 체인에 종속된 앱이 아니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결국 뭐 이더리움이냐 솔라나냐 비트코인이냐 하는 논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거군요. 어떤 코인이든 우리 지갑으로 가져와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 하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네요. 근데 모든 블록체인은 구조나 기술이 제각각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다른 체인들을 통합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심에는 메타마스크 스냅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스냅스요? 네, 이걸 스마트폰의 앱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외부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계열이 아닌 솔라나, 비트코인 같은 전혀 다른 구조의 네트워크와의 연결 기능을 마치 앱처럼 만들어서 사용자가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개방형 플랫폼이죠. 아, 그러니까 메타마스크가 모든 걸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개발자들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거군요. 애플이 앱스토어로 생태계를 확장한 것과 똑같은 전략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덕분에 메타마스크는 생태계의 힘을 빌려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지원하는 체인을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최근의 다른 움직임들을 보면 그림은 훨씬 더 커집니다. 맞아요. 비트코인 지원 외에도 최근에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인 하이퍼리퀴드를 연동해서 지갑 안에서 바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했고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 연동도 강화했죠.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레이어2 네트워크인 리네아를 기반으로 한 실제 결제 카드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이건 그냥 지갑이 아니네요, 정말. 그렇죠. 지갑을 넘어서 은행, 증권사, 카드사의 역할을 모두 흡수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이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시장 전체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실제 당신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편리해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 이면에 있는 것들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던집니다. 첫째, 비트코인 사용자 경험을 둘러싼 지갑 UX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비트코인 전문 지갑들은 기능은 강력했지만 초보자가 쓰기엔 다소 어렵고 좀 불친절한 면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3천만 명이 넘는 압도적인 사용자 기반을 가진 메타마스크가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제 비트코인 지갑들도 훨씬 더 쉽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하는 거죠. 경쟁은 언제나 사용자에게 좋은 소식이죠.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이더리움 생태계의 상징과도 같은 메타마스크가 비트코인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두 생태계가 서로를 적으로 보고 싸우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통합되고 상호작용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아, 과거에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사이에 벌어졌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태계 간의 연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네요. 그럼 사용자 관점에서 장점과 주의점을 나눠서 생각해보죠. 일단 장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네, 특히 웹3에 이제 막 입문하는 초보 사용자에게는 압도적인 장점입니다. 여러 개의 복잡한 지갑을 설치하고 각각의 사용법을 배울 필요 없이 가장 친숙하고 널리 쓰이는 메타마스크 하나로 당신의 주요 디지털 자산을 거의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되니까요. 웹3 세계로 들어오는 문턱이 거의 사라지는 수준의 변화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기존의 비트코인 전문 지갑을 깊이 있게 사용해온 분들이라면 분명 아쉬운 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비트코인 전문 지갑들이 제공하는 모든 고급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여러 비트코인 조각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서 보낼지 직접 선택하는 코인 컨트롤 기능이나 여러 개의 서명이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한 복잡한 멀티시그 설정 같은 것들이요. 아,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에게는 차고 넘치는 기능이지만 높은 수준의 보안과 자산 통제권을 원하는 전문 투자자나 기업에게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라면 당분간은 기존 전문 지갑과 메타마스크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편리함과 기능의 깊이 사이에서 당신의 필요와 수준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작은 여우 지갑에서 시작해서 솔라나를 거쳐 마침내 비트코인까지 품에 안고 파생상품 거래와 결제 카드까지 넘보는 메타마스크. 이들의 최종 목표는 결국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암호화폐 지갑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메타마스크는 이제 스스로를 지갑이라기보다는 모든 온체인 활동의 중심이 되는 금융 슈퍼 앱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웹3 세계로 들어오는 첫 관문 역할을 메타마스크가 하고 그 안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디파이 상품에 투자하고 NFT를 거래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활동을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플랫폼. 그것이 바로 메타마스크가 그리는 최종 비전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웹2 세계의 슈퍼앱 전략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처음엔 메신저였던 위챗이나 카카오톡이 지금은 송금, 결제, 쇼핑, 금융의 중심이 된 것처럼 메타마스크도 웹3 세계의 위챗 혹은 카카오가 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웹3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장악해서 사용자들이 다른 곳으로 떠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그게 핵심 전략이죠. 하나의 앱이 당신의 모든 디지털 자산과 금융 활동을 아우르는 시대. 정말 편리하겠지만 우리는 그 편리함의 대가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한 곳에 집중될 때의 보안 문제, 그리고 애초에 블록체인이 추구했던 탈중앙화라는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신은 이 편리함의 이면에 숨겨진 중앙화의 그림자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메타마스크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내놓고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질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질지 지켜보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웹3 시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